안녕하세요. 테슬라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주가 나쁘지 않았고요. 장 초반에 많이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했는데 영상 풀 시청하시면 이래서 그랬구나 하실 듯 합니다. 모르면 항상 무서운 법입니다. 또 테슬라 주식이 왜 이렇게 떨어졌지 혼자 끙끙대고 여기저기 물어봐도 그냥 존버해라 할 뿐이고요. 답답하죠. 중경투TV 구독 알람 해놓으시고 멘탈 꼭 챙기시고요. 테슬라 주가 상승에 얼마 없을 조정장에서 잠깐 멘탈 놓고 매도하면 주가 금방 1,000달러에 가 있습니다. 차트 창만 보지 마시고 항상 주가 변동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재무장관 된 앨런의 남편이 조지 에커로프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이론 정립에서 2001년에 노벨 경제학상 받았지요. 정확한 정보와 분석 능력만 있으면 조정장에서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장기로 가지만 단기에 가장 큰 이슈인 정치적인 요인을 한번 고려해 보면요. 우선 여기에 있는 그래프들은 역대 미국 대통령 선거일부터 취임식까지 또 취임식부터 100일간 1년간 미국을 대표하는 S&P 500 주가 흐름을 1980년도부터 최근 트럼프 정부까지 쭉 정리를 한 것인데요. 선거일부터 취임까지는 오바마 정부하고 아들 부시 대통령 두 기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16년 트럼프 선거 기간 때도 두 달간 5.8% 상승했고 클린턴 때는 또 3.6% 상승했고요. 대신에 오바마 정부 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주가가 마이너스 15%였습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도 선거 이후 부양책 실시로 인해서 주가 흐름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좋고요. 하지만 여기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절대 장기로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취임 100일 후 오바마 정부의 초기 단계에서는 금융위기로 마이너스 15%였지만 100일이 지나고 금융위기가 잘 수습되면서 8.5% S&P 500이 올랐습니다. 그 이후 오바마 2기 때와 트럼프 취임 후 100일간 주가는 6.5%, 5% 상승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미국 무역센터 테러로 전쟁 리스크가 컸던 아들 조지 부시 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가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오바마 정부 때 전체적인 S&P 상승이 매우 컸고요. 또 취임 후 1년간 S&P 500의 흐름을 보면 더욱 장기로 가야 한다는 것이 확고해지는데요. 전체적으로 파란색 민주당, 빨간색 공화당 할 거 없이 평균 10% 정도 시장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1년 이상 장기로 가져가야 되겠죠. 특히나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전 오바마 대통령의 부통령으로 있었기 때문에 클린턴, 오바마 측 인사가 많습니다. 클린턴, 오바마 정부 시절 때 S&P가 15.3%, 13.8% 가장 많이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단기적으로 국내외 정치 안보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거나 정권 교체로 민감한 자본들이 주식시장에서 발을 빼고 단기적인 변동성을 키웠습니다. 역사적으로만 봐도 이 시기는 정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이고요. 변동성이 크지만 취임 100일 후 1년 후 정치가 안정되어 갖고 미국의 강력한 군사 경제력으로 미국 주식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 정부에서도 오바마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신선하고 크리에이티브한 인재들이 많아서 정말 기대되는 미국 주식시장입니다. 단기에 주가는 하락할 수도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은 항상 우상향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테슬라 영상 꾸준히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이 재무장관으로 오바마 정부 때 페드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지낸 제니 옐런을 지명했는데요. 주식시장이나 미국 경제에 장기적으로 매우 긍정적입니다. 옐런은 2014년 페드 연준 의장 시작했을 때부터 4년간 S&P 500은 60% 이상 상승했고요. 당시에 금리 인상만 5차례 진행했지만 양적 완화로 미국 경기를 회복시키면서 자칫 금리 인상으로 주가 하락까지 갈 수 있었는데 확실히 펀드멘탈적인 경제 살리기를 잘하면서 주가를 60%나 상승시켰죠. 비록 트럼프 때 연임은 안 됐지만 트럼프 정부 내내 지속적으로 이렇게 미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앨런입니다. 이번에도 앨런이 안정적으로 미국 재무부를 이끌면서 코로나로 지친 미국과 글로벌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더 가져올 듯 하고요. 19일 코로나로 화상으로 진행한 재무장관 청문회에서 일론이 노련한 경제 살리기 응답을 하면서 주식시장은 정치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 상승하고 있고요. 청문회에서 앨런이 언급한 우리 투자자하고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로 법인세 인상. 법인세가 올라가면 주가가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요. 기업의 순이익이 작아지니까요. 법인세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는데 옐런은 지금 때가 아니다. 코로나 종식 이후에 법인세를 올려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 행정부 때 기존에 35%였는데 21%까지 법인세율을 낮췄던 것을 이번에 또 다시 28%로 올리겠다고 바이든이 약속을 했었고요. 또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지금은 코로나로 지원금을 풀고 있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세금을 올리면 경제가 더 안 좋아진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가 올해 3, 4분기 정도는 되어야지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주가 하락은 단기적으로 걱정할 필요 없을 듯 하고요. 또 향후에 코로나가 잡히고 법인세를 인상하더라도 코로나 종식으로 전체적인 경제가 호황이니 주가 하락폭은 매우 미미할 듯 하고요. 두 번째로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코로나로 총 5차에 걸쳐서 부양안을 실시했고 대규모로 돈을 풀면서 재정 적자가 심화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을 받았는데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재정 적자로 인해서 이자율을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자율이 올리게 되면 사람들이 좀 더 안정적인 자산인 예금으로 자본을 옮겨가고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이자율 상승 정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파월 페드 의장과 같은 의견이죠. 또 경제 부양안에서도 트럼프 정부 때보다 좀 더 강화된 대규모 추가 부양안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비둘기파 온건파로 불리는 옐런은 항상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경제를 회복시키고 전체적인 경제를 상승시키는 다운업 방식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또 전통적으로 미국이 이렇게 부양책을 실시하게 되면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호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고요. 한국은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라서 부동산 가격을 올려주는 정권이 좋은 정권이라 하면서 경기 살아난다고 개인이 시장에 돈을 쓰지만 미국은 주식하고 펀드가 자산의 대부분이라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켜주면 소비가 촉진되고 다운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이 대중정책, 환율정책을 얘기했습니다. 어제 오늘 주식시장을 봐도 알 수 있겠지만 시장이 매우 긍정적이고 경험이나 경력이 풍부한 옐런이 재무장관으로 있는 동안 미국 경제는 무난히 회복되고 주식시장 또한 장기적으로 매우 좋을 듯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GM의 자율주행 사업인 크루즈에 20억 달러, 하나 2조 2천억 원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크루즈는 MS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인 애저를 이용해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뉴스에서 보면 크루즈는 이번에 투자 유치로 기업 가치가 2019년 봄에 190억 달러에서 이번에 300억 달러로 상승했고요. 크루즈는 본사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를 5년 동안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왔고요. 또 계획이지만 시범적으로 로보택시 서비스도 할 것이다. 상업적 배송 서비스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기업입니다. 하지만 2019년 말까지 원래는 유료 자율주행 차량 호출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했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요. 테슬라도 지금 자율주행이 완벽한 L3 단계가 아닌데 GM의 크루즈에서 가능하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GM은 2016년에 직원이 40명 규모였던 크루즈를 10억 달러에 인수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현재 직원이 약 2,000명 정도로 규모가 커졌고요.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외에도 이전부터 혼다와 다른 기관 투자자들도 2018년부터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이 크루즈 기업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5년 동안 200만 마일의 누적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테슬라의 20억 마일에도 못 미치고 구글의 웨이모보다도 못한 주행거리 능력인데 자율주행 서비스를 잘 만들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이번에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주춤한 것도 GM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율주행 전기차 협력에 따른 경쟁사 리스크입니다. 이전 니오데이 때도 설명했지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해리 마코비츠는 리스크 이꼴 리턴, 위험은 수익과 같다.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리스크는 좀 더 세분화해서 시스템 리스크와 언시스템 리스크로 나눌 수 있고, 시스템 리스크는 테슬라나 일론 머스크가 조작이 불가능한 불가항력적인 외부적인 요소입니다. 정치적인 요인, 언론사, 경쟁사,
아니라 친환경 정책, 코로나 이런 것들은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지 못하고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번처럼 바이든 취임식 같은 호재로 다른 기업들 다 올랐는데 전기차 섹터만 주가 하락했습니다. 경쟁사 리스크이고요. 그나마 바이든 취임식이라는 호재가 작동해서 이 정도였지, 이전에 니오데이 이후 테슬라 주가가 크게 10%까지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줄곧 횡보장하다가 급증했고 GM도 신고가 찍었습니다. 전에도 국밥 비유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전기차 섹터 내에서 자금은 그 안에서 돌고 도는 법이지요. 테슬라가 원조 국밥이라면 이전에 니오, 샤오펑 단기로 유사 맛집으로 살짝 갔다가 다시 테슬라로 돌아오는 것이죠. 맛보고 이 맛이 아니다 해서 돌아오는 시간이 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니오도 니오데이 이후 신차 발표하고 이틀 지나서 시티그룹 애널리스트가 니오는 절대 테슬라의 경쟁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전기차 애널리스트들이나 업계 전문가들이 경쟁이 된다, 테슬라에게 위협이 된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은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맛집 아닌 거 알아차린 자금은 다시 테슬라로 회귀하는 것이고요. 그럼 왜 테슬라가 니오데이나 GM, 마이크로소프트 전기차 이런 경쟁사 이슈가 있을 때마다 왜 이렇게 주가가 흔들리나 할 수 있는데, 전기차 주식이 다 그렇습니다. 대신에 테슬라는 그래도 고정 투자자층이 많은 편이고요. 애플 경쟁사인 삼성이 갤럭시 최신폰 내놓더라도 애플 주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업계가 어느 정도 파이를 나누고 있고 성숙된 시장이라는 것이고요. 대신에 테슬라나 니오는 전기차 섹터이고 이제 시작하는 업체입니다. 때문에 고정 투자자층, 즉 장기 투자자층이 얕고 믿음이 약한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이런 경쟁자 이슈로 한 번에 쑥쑥 빠질 수 있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술력이나 자금이 빵빵하고 GM이 자동차 사업 오래 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 둘의 조합이 테슬라를 넘어서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테슬라 주가가 주춤한 것이고요. GM이나 MS는 오래된 기업이고 신뢰도가 높아서 테슬라에게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것일 뿐입니다. 자율주행이 벤처 기업 하나 인수해서 자금 들이붓는다고 하루아침에 테슬라를 넘어서는 건 아니죠. 반도체적인 측면, 자율주행 거리 누적 데이터, 그리고 무엇보다 전기차 판매량 모두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현재 테슬라를 넘는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고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듯 합니다. 애플처럼 마이크로소프트나 GM 또한 보수적인 집단이고 자율주행에 대한 성과가 빠르게 현실화되기 어려우면 향후에 투자를 지속할지 안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보수적인 투자자들 주주총회 때 전기차 투자하지 말자고 이렇게 얘기 나오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하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